혹시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출근길 편의점 사장님,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낯선 얼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매일 눈을 마주치고 매일 짧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그 마트에 가장 먼저 들어오던 할머니 한 분. 할머니는 항상 같은 것을 샀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마트에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 뒤 마트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작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느 도시의 외곽,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트. 마트 사장님은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분이고 요즘 시대에 동네 마트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사방에서 경쟁이 밀려오는데도 사장님이 그 마트를 지켜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단골 손님들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장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골이 있었습니다. 마트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들어오시던 할머니. 이른이 훌쩍 넘으셨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가 사장님에게는 하루를 여는 신호 같은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마트 안을 크게 둘러보지 않고 곧장 냉장고로 가서 우유를 집었습니다. 2개. 언제나 2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별 생각 없이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우유를 하루에 2개씩 사시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 오늘도 2개 드리면 될까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2개. 하나는 마실 거고 하나는 좀 쓸 때가 있어. 쓸 때가 있어.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의 생활에 이유를 묻는 것이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대화는 반복되었습니다. 2개 드릴까요? 응, 2개 줘요.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암호처럼 그 짧은 대화는 매일 아침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와도 눈이 심하게 내리는 날도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셨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에게 그 할머니는 그냥 단골을 넘어서 하루의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7시가 됐는데 마트 문 앞이 조용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나 보네. 8시, 9시. 할머니는 마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마음 한켠이 살짝 걸렸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며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7시, 8시, 9시 할머니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장님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마트 사장님이 단골 손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처를 알아서 확인한다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오시겠지. 분명 오시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오전에 마트 문을 열자마자 동네에 오래 사신 주민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그분이 불쑥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할머니 알죠? 매일 아침에 오시던. 사장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언가 나쁜 말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먼저 왔습니다. 그 할머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상품 박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한마디만 겨우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장님은 멍하니 마트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와도 계산을 해도 머릿속에는 자꾸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왜인지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더 말을 걸 걸 그랬나?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어디 사시는지 알아볼 걸. 이제 와서 하는 후회가 괜히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마트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늘 서 계시던 냉장고 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2개를 사셨을까?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제대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이 이제야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침, 사장님은 마트 문 앞에 놓여있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글씨. 사장님께 매일 아침 인사해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혼자 산 지 꽤 됐습니다. 남편도 오래전에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사장님 마트에 가는 아침이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하면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별거 아닌 인사가 그렇게 소중하셨다니. 제가 우유를 2개씩 샀던 이유를 사장님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적어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마시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저 위층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어요. 20 넘은 청년인데 부모가 없고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매일 아침을 거르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로 때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없이 문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혹시라도 부담스러울까봐 편지도 안 썼습니다. 그냥 우유 하나. 그게 다였어요. 사장님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몇 년이나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이웃이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그 아이의 문 앞에 우유 하나를 놓아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끔이면 됩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끔은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트 안,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사장님은 처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유를 2개 사다가 말없이 문 앞에 놓아두던 평범하고 작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청년의 아침을 지켜왔고 지금 이 순간 마트 사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은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사실 마트 사장으로 살면서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재고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 마감하고 반복되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유 2개를 사고 이웃의 문 앞에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은 마트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로 걸어가서 우유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아이 집으로 가 문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돌아서서 마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놓아두고 오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마트로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것 같기도 한 기분. 별거 아닌데 왠지 오늘 하루가 괜찮을 것 같은 기분.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가끔씩 우유를 조용히 두고 갔습니다. 매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쓰이는 날, 날이 유난히 쌀쌀하다 싶은 날, 또는 그냥 별 이유 없이 할머니가 생각나는 날, 사장님은 우유 하나를 꺼내 아이 문 앞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사장님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이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우유 놔두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맞아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누군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도 그냥 이어받은 거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따로 있거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래 이 동네 사셨어.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이야. 청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고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청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같은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니었어요. 기적 같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유 1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 1개가 한 청년의 아침을 만들었고 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대단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꾸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된다고.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오늘 아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건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매일 아침 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끔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말을 걸지는 못해도 왠지 신경이 쓰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음식 하나를 더 사서 건네거나 문자 한 통을 보내거나 그냥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말로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건넸던 이야기, 또는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받았던 이야기, 그 댓글이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 주변을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